간밤에 미국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하고 나스닥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오늘 영향을 받아서요. 이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미국 이제 중앙은행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가 아직 회복되는 것을 아직 불확실하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하락을 말하기 전에 사실은 미국하고 나스닥이 좀 과하게 상승을 했다고 사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물 경제와 너무 이제 크게 차이가 나게 상승을 한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큰 거죠. 이제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적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대면 사회가 확대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만 이제 너무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더 이제 급심하게 힘들어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는 이런 굉장히 차별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을 했을 때 10,000포인트로 여러분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저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시비를 하기 시작할 텐데 너무 자기네들끼리만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은 당연히 시위가 날 정도의 이제 억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저렇게 10,000포인트까지 가는 건 물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는 기업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저건 너무 심한데라는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건 좀 너무 과하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힘든데 주식시장은 신고가를 치고 저렇게 올라가 버리면 분명히 이제 저항을 받을 텐데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긴 했었는데,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큰 유동성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한번 이제 눌러주는 액션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계속 올라가면은 나중에 더 크게 이제 버블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이 버블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막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붓고 막 부실 채권도 전부 다 인수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막 예를 들어서 보잉이라든지 포드라는 회사에 막 회사채를 막 매입해주면서 급한 불을 껐죠. 급한 불을 껐다는 게 뭐냐?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거예요. 경제 큰 위기는 없을 것이며 코로나 사태는 있지만 우리가 비대면을 하면서 천천히 잘 버티면 우리 사회는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질 것이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지금 전달한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은 이미 안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정이 됐긴 했지만 이것을 이제 신고가로 계속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봐도 오버죠, 여러분. 오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은 실물 경제와 아주 비슷한 수준으로 가거나 조금 더 이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앞서 나가야 되는 거지. 저렇게 뭐 경기가 꼭 호황이 된 것처럼 나스닥이 저렇게 신고가를 가버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당연히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주식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상황과 우리 실물 경제에 맞춰가야 되는 거죠. 유동 자산의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막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주식이 이제 하락할 때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투자를 잘 선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내 증시 상황을 보면요, 우리 크게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V자 반등을 해버렸죠. V자 반등할 때 이제 이 주역이 뭐였냐면 첫째는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주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사실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성장성을
이 비대면 사회에서 당연히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도 여러분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충분히 상승할 만한 한 거죠. 국내 상황에서 이제 좀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기대심은 있지만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죠. 사실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100억도 아직 못 버는 것 같은 시가총액이 막 1조, 2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엄청난 사실은 기대심인데 바이오는 당연히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크죠.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을 충분히 안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SK텔레콤이나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뭐 KTNG라든지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배당주 중에서 이제 저가 이제 떨어졌던 주식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할 만한 게 성장을 했고 바이오 빼고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다 뒷받침되고 기대 심리도 안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올라온 거죠. 제가 결국 이제 V자 반등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기대 심리를 봤을 때 그렇게 놀라운 실적이 아니고 지금 시중에 유동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금리가 너무 싸기 때문에 뭐 여러분 뭐 당연히 이제 대기 자금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할 때 너무 우리가 이제 다시 뭐 크게 막 엄청나게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미국의 기축통화가 굳건하고 미국 경기는 미국에서는 뭐 지금 계속해서 뭐 부실채권도 다 인수해 주겠다라는 지금 액션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이제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뭐 SK텔레콤이라든지 KTNG 같은 주식 많이 떨어지고 있던데요. 이런 종목 그냥 연말까지 지금 사도 배당률이 4% 정도 되니까요. 연말까지 뭐 저희가 배당을 좀 챙겨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이 있을 때 매수를 하시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은행이 뇌관이 가장 큰 뇌관이 어떤 뇌관이었냐면 조선주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이 엄청난 뇌관이었는데 최근에 그것도 카타르에 이제 100척을 배를 수주하면서 당분간 급항불은 끈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도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실적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기대 심리와 더불어 실적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이제 매수를 안정적으로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유동성 자산이 이제 금리를 낮췄다고 너무 유동성 자산이 버블로 되면 사실은 더 큰 2차, 3차 피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 심리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연말까지 뭐 예금 적금보다는 내가 더 수익을 더 챙기고 싶다 하면 충분히 주식은 투자적 관점에서는 봐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조정세가 지속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심하게 올랐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힘든데 이런 것들 한번 염두해 주시고요. 투자를 이제 할 때 주식시장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되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